손です。上げたチャンス。崩しきりましたトッテナム。ソン・フンミンからウドジェ。ソンが来た。ソンのマイナスでリシャーリソン。いやー来たソン・フンミン、これは PK になりました。ソン・フンミン、4対0になりました。ソンはシーズン10点目、これで8シーズン連続の2桁ゴール。すごいですね、シーズン。손흥민은 하나의 시대가 되었다. 뉴캐슬전에서 1골 2어시로 맹활약하며 위기의 팀을 구해내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대기록을 달성한 리빙 레전드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의 기록에 대해 생각해보자. 올해 31세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년째 활약 중이다. 이 골로 그는 올 시즌 리그에서 10골 4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00경기 출전에 가까워졌다. 그는 이제 하나의 시대가 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진짜 레전드에게나 쓰일 법한 말이죠. 또 뉴캐슬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에 출연해서 손흥민은 정말 놀라운 선수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바라보는 모든 아이들에게 완벽한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는 대단한 프로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은 왼쪽에서 우두기에 득점을 도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히샬리송도 도왔다. 이후 페널티킥으로 본인의 득점까지 올렸다. 손흥민은 진정한 주장이며 팀의 영감을 불어넣었다 라고 전했고, 데일리메일도 경기 내내 빛난 손흥민의 영감에 의한 승리였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해리 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은 팀의 리더가 됐고 핵심 선수가 됐다. 토트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손흥민이 나섰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에 대한 잔사는 일본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언론은 어떻게 전했고 일본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스타디움이 함성에 흔들려 너무 대단하다. 이미 레전드. 8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골의 대위협 달성. 아시아인 넘버원 손흥민이 초고속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때려박던 순간 토트넘의 한국 대표팀 공격수가 위협을 완수했다. 손흥민은 16라운드 뉴캐슬전에서 직접 획득한 프리킥을 결정지으며 8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골을 달성. 아시아인 최다 득점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남자에게 칭찬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선 84분, 손흥민이 뉴캐슬 골키퍼 마르틴 두브라브카에게 쓰러지자 홈팀의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한국 대표팀 공격수는 자신이 획득한 페널티킥을 골 왼쪽 아래로 침착하게 결정, 쐐기가 되는 4점째를 기록. 그리고 이 페널티킥은 16-17 시즌부터 이어진 프리미어리그 연속 두 자릿수 골 기록을 8시즌으로 늘리는 올 시즌 10호 골이 되는 일격이었다. 이 기념비적인 골의 아베마 시청자도 기쁘다, 너무 최고, 좋은 소리가 나네, 8시즌이나 한 건가, 정말 대단해, 역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 이 공적은 역시 대단해 등 기뻐하는 리액션이었다. 아베마에서 해설을 맡은 벤 메이블리시는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스퍼스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됐고, 그로부터 많은 감독이 바뀌는 등 클럽의 여러 시기를 경험했고 플레이 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일관되게 계속 있어주고 활약해주는 존재로서 점점 이 팀의 레전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코멘트. 올 시즌부터 주장으로 취임한 위대한 캡틴에 관한 것을 최대한 리스펙트를 담아 이야기했다. 지난 시즌의 손흥민은 팀의 부진과 함께 득점력 부족에 시달리며 간신히 시즌 두 자릿수 골을 달성했지만 재작년에 비해 절반 이하인 10골에 머물렀다. 그랬던 것이 호조인 올 시즌은 16라운드에서 두 자릿수 골을 달성. 해리 케인의 퇴단에 따라 새로운 절대적 에이스가 필요했던 상황에 멋지게 컴백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로 야후재팬의 찬반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본 영상에서는 시청자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기존과 같은 찬반수로 표기했습니다. 과거에 달성한 선수는 루니, 램파드, 앙리, 아구에로, 마네, 그리고 케인 등 6명. 각 클럽의 레전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워. 페널티킥도 차지 않고 같은 시기 같은 팀에 케인이 있는 가운데 달성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이만큼의 압박감 속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역시 달라.
일본인도 클럽에서 평소 압박감에 익숙해져서 크로아티아처럼 페널티킥이라도 제압하는 힘을 길러줬으면 좋겠어. 일본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 크로아티아전 승부차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탈락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권에서 활약한 아시아 플레이어라고 하면 박지성, 메뉴 2005년에서 2012년, 손흥민, 토트넘 2015년부터. 분하지만 이 두 사람이 앞서가는구나. 카가와도 도르트문트에서는 좋았지만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라는 증거.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솔직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한 시즌이면 몰라도 8시즌은 정말로 대단한 일. 독일 시대에도 3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기록했었고 진정한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슛은 아름답지. 대단하구나. 일본인 플레이어도 힘내길. 최근 10년 동안 그보다 더 활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데브라이너와 살라 정도겠지. 다시 한번 앞건의 스피드와 드리블 스킬, 양발의 정확도입니다. 메디슨 대신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대신 메디슨은 무리. 메디슨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히샬리송의 각성 기대, 클루셉스키는 역시 키맨. 이 세 사람이 토트넘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경기. 메디슨 자리가 없어.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8년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득점 달성. 2자리를 넣기도 힘든데 그걸 8년? 새삼 느끼지만 대단한 선수다. 분하지만 지금의 일본인 스트라이커로는 어려워. 왜 분해? 소니는 마무리가 오른쪽도 왼쪽도 너무 고정밀해. 왼발로 감아서 파사이드를 노린다든가 어느 쪽이 주로 쓰는 발인지 모를 정도. 이날도 정확도가 높은 이 어시스트는 왼발이니까. 아시아인으로서 프리미어리그 톱팀의 주장이라는 사실. 손은 진짜 대단하구나. 계속 톱레벨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이었다면 세계 제1을 노렸을 텐데. 차원이 다른 뛰어남, 레전드 확정. 한국 선수라는 것만으로 싫어하는 일본인 축구팬도 많겠지만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박지성과 더불어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인 선수라고 생각해. 앞으로 스퍼스가 우승할 수 있다면 평가는 더욱 확고해지겠지. 박은 상승 메뉴에 있었지만 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잖아? 현재 상황이라면 손이 넘버원이지. 우선 월드컵 전에 EPL 10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이겠네. 그렇게 되면 기타의 타이틀로는 아시아 최초의 발롱도르. 궁극적인 목표는 월드컵 우승이나 득점왕일 테니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같은 느낌으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협이라고 생각해. 아시아 역대 넘버원은 부동이라고 해도 좋아. 지금의 프리미어에서 아시아인이 이 정도의 활약을 계속할 수 있는 선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나올지 몰라. 일본인도 이 영역에 다가섰으면 좋겠지만 손만 생각한다면 좀 격이 다른 것 같아. 이런 결과를 계속 남기는 능력도 그렇지만 8년 동안 장기 이탈할 것 같은 큰 부상을 거의 입지 않았다는 것도 대단하지. 팔과 안면 골절 말고는 거의 들어본 적 없어. 특히 햄스트링이나 인대 부상 같은 거. 호날두처럼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가며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 원톱으로서 높은 능력도 보여주었으니까 기록 달성할 수 있을 듯. 흥민 대단해. 루니, 램파드, 아구에로, 해리케인, 앙리, 사디오 마네 이런 레벨이야. 하지만 아직 팀은 논타이틀. 뭐라도 땄으면. 포스테코글루가 1년만 빨리 왔다면 케인도 팀을 참을 수 있었을 텐데. 한국 축구계는 육성이 서툴구나.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박지성도 손흥민도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육성 환경이 있었다면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한국인 선수가 있겠지. 육성이 서투른 것도 아니겠지. 일본보다는 적지만 유럽권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는 많아. 일본이 좀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을 안이하게 내려다보다가는 발등 찍힐 거라고 생각해. 손흥민은 KFA의 유학 프로그램으로 독일을 건너갔던 건데 박지성도 대학까지 한국이었고 U23 대표로도 호출되었다. 일본에 온 것은 당시의 K리그 드래프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의 코치가 지인이었던 교토 감독에게 소개했을 뿐. 애초에 경기 인구가 일본은 한국의 30배 이상이니까 30분의 1의 경기 인구로 일본에 버금가는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3년 후 34살에 프리미어 2자릿수를 따면 정말로 대단한 일이 된다. 누니의 기록까지 가자. 1년이라도 대단한 일이니까. 이것을 8년에 걸쳐 계속하다니 훌륭해. 손 대단하구나. 볼을 가졌을 때의 안정감은 틀림없이 아시아 넘버원. 그런 강함이 미토마에게 있었으면 싶지만 혐한이 만연한 온라인상에서 호의적인 멘트가 많은 것은 훌륭해. 몇 명이든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니까. 한편 경기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손흥민 선수는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리치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사하다 라며 특유의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인성까지 레전드인 손흥민 선수네요.
매 경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노팅엄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 경기를 너무 많이 뛰는 것 같아서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원하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네요. 손흥민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